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법인 및 단체 설립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 상업 실무를 강의하게 되는 조호명 행정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9시간 동안 행정사 상업 실무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안 썼네요. 제가 법인 단체 설립을 강의하게 됩니다. 이제 9시간인데 이게 재미없는 과목이에요. 우리가 뭐 이제 재미없는 과목인데 9시간 동안 하는데 재미없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들어주셔야지 이제 우리 창업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법인 단체 설립뿐만이 아니라 저 이제 행정사를 저는 시험 사회 출신인데요. 한 이제 7년에서 8년 정도 연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법인 단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업무라든지 제 경험담을 함께 공유해 가서 행정사 창업 실무에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희 9시간 중에 9시간 동안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요. 자, 처음으로 신고단체라는 게 배우게 됩니다. 신고단체. 그 다음에 이제 등록단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법인.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형제라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삼형제. 지금 저 강사가 삼형제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수업 끝나실 때 이 삼형제가 뭔가를 다 익숙하게 배워 가실 겁니다. 저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형제라는 걸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자, 우리가 이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상담을 적절히 해야지 수임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상담론도 어떻게 이 법인 단체 설립이라든지 특히 신고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요건만 갖추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조금 상담도 심도 있게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한두 시간 투여하면 신고단체를 하나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라든지 허가 관련된 업무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님들이 상담 절차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특히 허가 업무 관련돼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상담이 적절히 이루어지는 데에서 제가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 허가법인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신고단체까지는 거의 사업계획서라는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정사들이 절차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특히 등록 업무라든지 허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니면 관련 서면들을 깔끔히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서면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수기로 쓰셔야 옛날에 우리 행정사라는 게 문맹률이 높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기입만 해주는 정도의 작업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계획서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사례라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타 업무들. 우리가 이제 법인하고 단체 설립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관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업무들이 어떤 거 있는지 좀 사례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행정 업무 관련 업무들도 한번 9시간 동안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시간 동안 이제 이런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수업 때 이 수업이라는 게 지식을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실강 오신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래 있어서 저도 이제 우리 코로나 풀리고 이제 두 번째 오프라인 강의하는 거고 여기 학원에서는 제가 이제 7년째 강의를 하는데 그 코로나 시기에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그 교육이라는 게 가장 큰 효용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든지 한번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이제 법정 교육도 받으실 거고 어떤 교육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협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대한행정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요. 그냥 와가지고 이게 업무를 배운다 읽는 것보다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 행정사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나 업무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네트워크를 잘 하시거나 대화를 잘 풀어가시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담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님들이 그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교육 내용 우리 9시간 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뭐 그 개념 정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을 얻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을 한번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또 새끼로 좀 빠졌는데 교육에서 가장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너무 긴장만 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으니까 열심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앞에 목차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신고라는 그 개념을 아시죠? 신고. 우리가 행정사법에 이제 대리권이 있는 게 인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신고라는 게 있고요. 등록이라는 걸 합니다. 등록 또는 인가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허가라는 걸 합니다. 허가.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가 행정사 업무들이 대부분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행정심판 이런 것들 뭐 진정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리권이 있는 업무들은 인가, 뭐 신고, 등록, 허가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9시간 동안 하는 법인단체 설립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 신고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신고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신고단체가 있고요. 등록인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9시간 동안 배울 법인단체에서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뭐 포함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허가는 우리가 이제 그 앉아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법인 설립 같은 경우는 허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관련해가지고 업무 난이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난이도. 자, 우리 행정사님들, 여기 앉아 계신 행정사님들, 업무 난이도가 신고가 높을까요? 아니면 허가가 높을까요? 허가가 높겠죠. 그럼 반대로 신고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겠죠.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자, 수임료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게? 허가가 높을까요? 신고가 높을까요? 그렇죠. 업무가 장이 높으니까 수임료는 허가가 높습니다. 자, 신고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러면 얘는 가운데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자기 업무 맞는 거라면 더 난이도 높을 거 낮을 수 있겠지만 중간이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사님들이 관련해하고 경험이 많으시면 뭐 처음부터 이제 허가법인 이런 것들 어떤 업무든지 우리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창업실에서 공부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공부는 아직 아니지만 우리 행정사 업무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초창기에 우리 행정사님들 어디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까요? 나는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허가 업무 하실 건가요? 자, 저도 선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초창기 모델은요, 우리 창업실 모임 행정사님들이 좀 하실 때, 지금 뭐 이제 업무를 집중하실 때 될 수 있는 한 좀 신고 업무들을 집중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보 얻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서면 작성도 간단하고 시간적으로도 쉽고 그래서 신고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 허가 업무라는 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뭐 이제 하시다 보면 뭐 처음부터 그 허가 업무를 하시면 이제 고액 수임료지만 이게 또 장단이 있습니다.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허가 업무 관련된 것들 한번 이거는 좀 업력이 쌓이시고 아니면 안정된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왜 이걸 설명드렸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9시간 공부하실 때 이제 순서대로 나가겠습니다. 임의단체, 협동조합, 법인 이렇게 나가겠지만 법인이 아무래도 가장 그 강의에 난이도 어렵고 설명드려야 많을 게 아무래도 강의의 한 50% 이상은 법인에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목차로 간다는 걸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임의단체도 이게 괜찮구나라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익혀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같은 경우는 수업으로 내용으로 충분하고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전체적인 그 교육 강의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고, 등록, 허가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차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목차. 이제 제가 앞에 그냥 프롤로그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요.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자, 이제 법인 단체 설립의 개관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롤로그가 뭐냐면
창업을 위해서 어떤 거 고민해 볼까? 제가 이제 법정교육도 대한행정사회에서 법정교육도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 때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의 때도 한 2, 30분을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며 어떤 것도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왜 설립하는 것인가? 자,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 강의 왜 참가하셨어요? 참석하셨어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근데 수입료를 주면서 뭐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뭐 수천만 원까지 주면서 우리 행정사들한테 의뢰인들이 이 법인단체 설립을 하는 걸까요? 이 수업에 우리가 법인단체 공부를 하기 전에 왜 이분들은 우리한테 수입료를 주면서 단체를 설립하는 건지 그 효용이라든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니즈라는 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 목차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단체 일반론이라는 게 아까 뭐 신고, 등록, 허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그런 일반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단체의 상담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의뢰인들은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뭐 광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상담도 정확히 해줘야지 이분들이 우리가 행정사를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그 업무가 저희가 수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론이라는 것도 간단히 넣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반복은 될 겁니다. 뭐 이게 딱 이거 끝난다 그래 상담론 끝난다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론 전체적으로 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또 그 실제 사례 작성 사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떤 부분들은 중요한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단체 구조도 아까 같이 이제 신고, 등록, 허가법인 이렇게 있지만 그 구조들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도 한두 시간 정도 1교시, 2교시 정도까지 해서 한 13페이지 정도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고, 그다음에 신고법인이나 등록법인의 임의단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개념이라든지 그 차이점, 그다음에 방법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2페이지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9시간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비영리법인 업무의 설립 등록 업무인데 이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단법인 위주로 아마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재산 출연만 되면 아무래도 설립이 쉽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중요한 쟁점들 몇 개 해드리고요. 이제 뒤에 보면 비영리법인 설립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그다음 비영리 공익법인, 뭐 단체 등록 이게 이제 삼형제입니다.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공익법인 이게 삼형제인데요. 지금은 체크만 해놓으시고 삼형제가 중요하구나. 이건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구나 한번 강의를 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업무 해가지고 이제 비영리법인 설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정관 변경도 해두고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컨설팅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 힘들어서 해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법인 설립뿐만이 아니라 설립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생로병사가 있듯이 우리가 법인도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내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법인을 우리가 설립을 해주지만 뭐 탄생은 우리가 행정사들이만 하냐는데 뭐 태어나고 그다음에 살아 있고 그다음에 죽고 이 관계도 법인도 똑같이 그 관련돼가 하고 있습니다. 뭐냐 건강 관리를 잘 하고 한다면 이 법인도 오래 가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관련해 가지고도 그 치료도 해야 되고 뭔가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행정사님들이 많은 업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련 업무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에 제가 행자들을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창업신문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창업을 하시라. 아니면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시라라고 한 4가지 챕터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니즈라는 게 있습니다. 니즈. 한번 써보겠습니다. 니즈. 니즈가 무슨 뜻인가요? 저 영어 잘 못합니다만은 영어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가장 표현하기 쉬운 게 니즈 같아요. 자,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는 니즈는 성공적인 창업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내용이시잖아요.
자, 우리 행정사님들이 하시다 보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임의단체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협동조합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단법인을 원하는 건지, 이런 니즈를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록 업무나 허가 업무나 이 대리 업무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도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오가는지 파악이 안 되면 수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법인 단체 이 설립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임의단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단법인 재단법인한 비영리비로 가야 되는지 이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되는 것도 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무턱대고 다 수임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역량이 안 되는데 비영리법인이 쉽다고 했나요? 어렵다고 했나요? 설립이 난이도가 높잖아요. 이 허가 업무라는 게 어떤 금지된 상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법인 설립 관련해 가지고 뭐 기본 재산도 요구하고 회원수도 몇 명 이상 이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단법인 설립을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분들이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 뭐 사단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수임료 받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뭐 수임료 받는 거 좋으시지만 1년 동안 괴롭힙니다.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수임료가. 차라리 임의단체 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가지고 수임료 뭐 10분의 1만 받더라도 빨리 끝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끌고 뭐 사단법이 골머리 아프면서 1년씩 쭉쭉 가는 게 나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임의단체로 끝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연계된 게 이제 한방하고 잽인데요. 그렇죠. 우리 업무라는 게 이제 한방이 있고 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린데요. 이제 뭐 한방 잽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방, 네, 잽. 자, 우리 앞에 우리 행정사님, 여성 행정사님, 그 한방이 좋으세요? 잽이 좋으세요? 한방이 좋으세요? 다른 분들, 나는 한방이 좋다. 나는 한방이면 좋다. 나는 잽이 좋다. 우리 행정사님 길고 굵게. 길고, 얇고 길게인가요? 얇고 길게 그 삶을 원하시네요. 자, 이제 한마로 선보들 이제 허가 업무가 한방이 되겠죠. 아무래도 난이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잽 업무가 같은 경우는 신고 업무라든지 이제 간단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이제 뭐 관련돼 갖고 또 질문 줄 수 있지만, 자, 이제 이게 한방이 좋냐, 잽이 좋냐. 적절히 쓰는 게 좋겠죠. 당연히 적절히 그 중용이라고 하잖아, 중용. 또 아니면 뭐 변증법 이런 식으로 정반합이 이루어지는 가장 사람이 좋지만 그게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자, 한방을 하다 보면 자, 우리 행정사님들 지금 다 이제 창업을 하시면 그 1층에다 하실 건가요? 2층에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관공서 앞에 들어가실 건가요? 그런 거 고민하시지 않나요, 지금? 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교육생 시절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학교 가고 교육 때 이제 저는 가장 그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행정사님들한테. 그 강사분 행정사님들한테 오시면 사무실을 왜 거기다 얻으셨어요? 라는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죠. 지금 교육시기 때 뭐 다른 거 뭐 이게 뭐 삼형제가 뭐든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사무실을 어디다 얻어야 되지? 아니면 뭐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돈이 많으니까 딱 한 방만 노리면서 그냥 1층에 2층에 집에 차려놓고 한번 잘 버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행정사님도 있을 겁니다. 자, 스타일인데요. 사람 스타일인데요. 자, 한방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방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건데, 출입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부동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부동산들이 또 한번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상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산들이, 중개업소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아파트의 1층에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중개사님들도 계시죠. 자, 1층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손님들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층 부동산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갈까요? 조금 들어갈까요?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뭐 권리금이 있는데 옛날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는 저는 집이 이제 노원인데 뭐 부동산 그 중개사무소 막 권리금이 1억 5천 막 이렇게 가져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한마디로 우리 행정사와 비교하면 출입국 사무소 앞에, 관공서 앞에 1층에 들어가 보시면 로드리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로드리 손님들이 들어오면 그만큼 1층이고 그러다 보면 권리금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1층에 있다 보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상주. 왜 그러냐면 노드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상주 상담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층에 있다 보면 자기 혼자 운영하기 딱 못 움직이다 보니까 직원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잭 같은 경우는 자본력도 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직원도 거둔일 수 있고, 저 상주해가지고 자기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하시는 행정사님들, 그런 사람들한테 저 같으면 그 강공사 앞이라든지 1층 행정사 사무소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중개사 사무소를 경험을 하신다든지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같이 행정사를 통해서 시너지를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잽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 업무 위주로 많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허가 업무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나예요, 2개예요. 재미있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지쳐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쳐버리기 때문에 자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나는 잽에 적용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뭐 그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 잽 그 업무들을 많이 하시고, 초창기 회사님들은 잽을 많이 구사하셔야 되고요. 이제 고위공직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 영업 능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방을 오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사단법인, 재단법인 말고도 우리 좀 특수한 법인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의료법인도 있고, 뭐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이런 특수법인들이라든지 이런 게 관련돼서 일을 하셨다거나 네트워크가 좋으신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 관련 행정사들 관련 업무에서도 제일 행정사님들이 각광받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인허가 관련 건축 인허가입니다. 건축 인허가라든지 토목 인허가라든지 이런 쪽 하나 하면 뭐 매덕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식도 많으시고 해야 되지만 관련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다면 가장 좋은 분야가 그런 분야죠. 개발 분야죠. 개발 인허가 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즈라는 거는 업무의 난이도 및 방향성,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 상담까지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니즈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냥 한 방째 사무실, 초기 정착 방안, 업무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나는 초창기는 어떤 업무를 가져가셔야 될지 이런 로드맵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주를 선호하는지, 직원 채용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초기 자본 투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출신이라든지 좀 젊으신 행정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에 뭐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막 사무실 얻지 마십시오. 소호 사무실 요즘 많잖아요. 소호 사무실들. 집에도 요즘에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집에다 하면 그게 안 됐어요. 출입국 대행기간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집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상담 오시면 출장 가세요. 저는 출장 출장 상담자 받으셔도 되지만 초창기에는 무조건 사람들 많이 만나십시오. 집에 있는 것보다 좀 교통비 들지만 그 사람들 가가지고 상담도 많이 해보셔야지. 그래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 하시고, 소사무실 아니면 합동사무소 아니면 보면 합동사무소인데 뭐 이제 자리만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같이 업무도 공유해 주시고 이런 행정사님들 사무실이 많거든요. 아니면 법인도 사람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저는 도저히 사람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 그러시면 그것도 뭐 인테리어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창기 사람 얼마나 찾아가겠습니까?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인테리어도 하시고요. 저는 초창기 어떻게 했냐면 언제 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책상도 뭐 이런 사장님 책상 이런 산 게 아니라 막 접이식 책상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책상 좋은 걸 쓰지 않지만 겉으로보다는 좀 실속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님들은 초창기에는 그런 모델들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링 정보화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3페이지, 4페이지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가 뭐냐면요. 자, 3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법인 설립하다 보면 총회를 개최를 합니다. 총회를 개최하는데 사람들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되고 이임장도 체크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을 한번 작성해 본 거고요. 뒤에 보면 자,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업무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장 등록하고 학원 등록 이런 업무도 좀 하거든요. 하다 보는데 자,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거를 왜 제가 강의했다고 제가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거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하나 못 그려가지고 저한테 넘기시는 행정사님 되게 많습니다.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건데요. 우리가 뭐 캐드 정도의 정밀한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손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손으로 그리셔도 되는데
자, 우리 행여사님 나름대로 전문 자격사잖아요. 근데 강호서 넣는데 손으로 그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이거 뭐 자제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 또 젊은 행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한두 시간이면 금방 배우잖아요. 뭐 파워포인트 유튜브 보면 어떻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이거 창업하시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을 비형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엑셀, 간단한 엑셀이 뭐 이제 고급 함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 그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더하고 빼고 그다음에 뭐 퍼센트 내고 아, 이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데이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이런 배치 정도도 그릴 수 있는 수준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지금 블로그 만들어 갖고 운영하시는 분. 블로그 아무도 안 만드셨나요? 아, 있으세요? 자, 블로그인데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1년에 한두 개 쓸까 말까 그랬는데 초창기에 좀 열심히 했는데 우리 행여사님들이 마케팅을 하십니다. 저는 뭐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일을 다 물어다 줘 이러신 분 아니면 블로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블로그밖에 없어요.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뭐 갑자기 또 이럴 때 되니까 뭐 업체에서 계속 연락 오던데 그런 업체 쓰실 필요도 없고요. 자기가 얼마나 쓰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나시고 뭐 지금 뭐 이제 다른 일 하시면 힘들겠지만 지금 다 창업 준비하시느라고 좀 시간 많으시잖아요. 이런 때 블로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수업 내용 요약해가지고 아 조명 제가 뭐 니즈를 파악해야 됐대 아니면 뭐 한방 잽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단순하게 올리십시오. 아니 모르면 뭐 관련돼가지고 이미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이미단체 쳐보십시오. 선배 행정사님들 카페 하면 안 되겠지만 유사하게 쓴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다른 블로그도 한번 들러보시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데 그게 이제 구글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행정사들이 하실 때 수입률을 결정할 때 저는 사업계획서라는 게 들어가면 좀 수입률을 높게 받는 편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업계획서라는 게 저는 가장 힘들더라고 짜는 게 자체가 뭐 산업도 해야 되고 그 업무가 어떤 건지 파악해야 되는데 뭐 정관 이런 것들이야 뭐 표준정을 갖다 맞추고 그다음 나머지 업무들이야 뭐 초본 떼고 인감 떼고 뭐 법인등기부 떼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라는 게 그 들어가면 좀 수입률을 일반 업무보다는 뭐 등록 업무라도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형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사업계획서 어디서 자료 얻으세요?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저도 뭐 누가 줬겠습니까? 저는 이제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법무팀인데 저는 법무 기반으로 기획팀이 좀 있어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공장등록도 했냐면 하다 보니까 제가 계열사 공장등록도 해준 게 있고 그다음에 잠깐 사단법인 일했는데 뭐 그때 민간 자격증도 있어가지고 좀 등록해준 것도 있고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 좋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저도 업무를 딱 하다 보면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도 뭐 7년 8년 됐다고 하지만 근데 그때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에 막 쳐봅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땡큐고 뭐 없으면 이제 다른 행정사님 친한 행정사님한테 앵벌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님들이 생각보다는 좀 폐쇄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잘 안 주세요. 진짜 제가 깐부가 아닌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뭐 저는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제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행정사님들 위주로 해서는 필요하시다면 뭐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단체 뭐 이런 것들 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연락 주시면 다 드릴 거고 뭐 사업계획서도 뭐 법인 같은 경우도 잘 안 주시는데 제가 다 오픈을 제가 강의 들으셨기 때문에 다 오픈합니다. 잘 되시면 좋기 때문에 다 협업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다 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서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여행업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업, 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업 또 뭐가 있더라.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사업계획서 들어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업무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뭐 배치도면 들어가는 거라든지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저는 이제 좀 그런 행사님들한테 뭔가 자료 주기 싫더라고.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행사님 저 강의 들으니까 자료 주세요.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잖아요. 최대한 자기들이 노력을 해보고 구글링도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 많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다 보면 운 좋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정관 같은 경우도 뭐 평생교육원 이런 등록도 하십니다. 우리 행사사님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업체들이 정관을 다 홈페이지 오픈하는 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 찾으셔가지고 노력도 안 하시고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이 있으시면 무조건 구글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취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것들도 노하우 쌓이시겠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구글을 열심히 저도 돌려봅니다. 제가 뭐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글링이라는 게 정보와 이런 비슷한 개념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사님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파워포인트, 그다음 모두 능력도 모두도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뭐 이 문장만 치는 게 아니라 사진도 넣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계획서 이따 사업계획서 설명드리겠지만 문자 위주의 사업계획서가 있고요, 그림 들어가는 위주의 사업계획서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도로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배양해 놓으셔야지 자기 업무로 그게 소화가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다른 행정사람한테 부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 이제 회사 다닐 때 저도 파워포인트 잘했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페라 여직원들한테 아양 뜨면서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 그림 그려달라. 그런 거 점심 사줘요. 돈 나가고,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것도 못하세요. 뭐 그런 노리 듣고, 해가지고 저도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그런 것보다 그런 걸 해야지 뭔가 자기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뭔가 업무를 하실 때. 뭔가 배치도도 그려야 되는데, 공장 녹여야 되는데, 뭐, 다른 것보다 배치도 하나 못 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배치도를 그리지, 이거. 뭐, 안 되면 손으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듯이, 그냥, 뭐, 손으로 그리셔도 아무 무관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이제 업무 흐름 상담 절차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그냥 무조건 광고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출입국도 전만의 행정사도 배웠고, 전원주 행정사님한테 강의 다 들으셨죠? 자, 1345 다 들어보셨잖아요. 막 1345 귀찮게 하고, 담당 공무원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하고, 뭐 해달라, 뭐 계속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전화 134 같은 경우도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런데 이제 단순한 업무들 초창기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신고 등록 업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노하우 쌓으시면 금방 하는데요. 이제 이 허가 업무들이 좀 상담로로 관계된 게 이 허가 업무에 장기간이고 뭔가 세세한 기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상담 절차를 잘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같이 이거 니즈하고 연결된 겁니다. 과잉 처방하고 단계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뭐 신고 단체밖에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데 사단법인을 요구한다. 사단법인을 가는 건 아니다. 라니 상담론하고 니즈하고 또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메커니즘 쪽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행정사님들이 수임도 하실 수 있고 업무 처리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가지고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